안녕하세요. 저는 편지를 전하는 마음으로 책을 읽는 사람입니다. 오래 기록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 용기 내어 보았습니다. 책 편지. 첫 번째 책은 망설임 없이 골랐습니다. 김애란 장편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입니다. 계절, 청춘, 어른에 대한 문장들이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2026년 4월 두근두근 내 인생 시작합니다. (51페이지) 평소 혼자 있는 시간에는 주로 책을 읽어왔다. 처음엔 학교 진도를 따라가려고 펼친 거였는데 나중에는 심심해서 절로 찾게 되었다. 책은 내게 밤새도록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머니이자 세상의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는 선생님, 그리고 비밀과 고민을 함께 나누는 친구가 되어주었다. 그러니까 아빠, 언젠가 아빠가 너무너무 외로울 때 이 세상이 무섭고 막막한 태평양처럼 느껴질 때 말이에요. 그때 제가 아빠의 호랑이가 되어드릴게요. (79페이지) 사람들은 왜 아이를 낳을까? 나는 그 찰나의 햇살이 내게서 급히 떠나가지 않도록 다급하게 자판을 두드렸다. 자기가 기억하지 못하는 생을 다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써놓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다. 누구도 본인의 어린 시절을 또렷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니까. 특히 서너 살 이전의 경험은 온전히 복원될 수 없는 거니까 자식을 통해 그걸 보는 거다. 그 시간을 다시 겪는 거다. 아, 내가 젖을 물었구나. 아, 나는 이맘때 목을 가눴구나. 아, 내가 저런 눈으로 엄마를 봤구나 하고. 자기가 보지 못한 자기를 다시 보는 것. 부모가 됨으로써 한 번 더 자식이 되는 것. 사람들이 자식을 낳는 이유는 그 때문이지 않을까? (96페이지) 내가 이만큼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다면 세상의 육체적인 고통만큼 철저하게 독자적인 것도 없다는 거였다. 그것은 누군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누구와 나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프다는 말을 잘 믿지 않는 편이다. 적어도 마음이 아프려면 살아 있어야 하니까. (97페이지) 나는 건강에 무지한 건강, 청춘에 무지한 청춘이 부러웠다. (182페이지) 터무니없단 걸 알면서도 또 번번이 저항하면서도 우리는 이해라는 단어의 모서리에 가까스로 매달려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어쩌자고 인간은 이렇게 이해를 바라는 존재로 태어나 버리게 된 걸까? 그리고 왜 그토록 자기가 느낀 무언가를 전하려 애쓰는 걸까? 공짜가 없는 이 세상에 가끔은 교환이 아니라 손해를 바라고 그러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또 왜 존재하는 걸까?
187페이지. 그 아이의 글에선 어떤 특별하고 친숙한 시간성이 느껴졌다. 아울러 그건 17의 시간도 20살의 시간도 아니었다. 그건 혼자 오래 있어 본 사람의 시간이었다. (221페이지)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그게 뭔지 잘 모르지만 뭔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나는 내가 도망치려 했던 시작이 다시 내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에 설렘과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스스로를 지켜야겠다는 마음도 강하게 들었다. 230페이지. 그러니까 너의 오늘도 반드시 좋은 하루여야 한다는 것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어. 또 쓸게. 잘 자. 232페이지. 가슴 뛰는 날들이 이어졌다. 내가 말하고 그 애가 답하고 다시 그 애가 말하면 내가 답하는 한 줄의 문장으로 하루를 버틸 수 있고 한 번의 호흡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하루. 딱히 뭐라 이름 부를 수 있는 사이는 아니라도 그저 얘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는 게 좋았다. 233페이지. 모든 것이 의미 있고 중요해지는 날들이었다. 그 애가 하는 얘기, 그 애가 쓰는 단어, 그 애가 보낸 노래, 그 애가 가른 여백. 그런 것이 전부 암시가 됐다. 나는 이 세계의 주석가가 되고 번역가가 되고 해석자가 되어 있었다. 상체를 기울여 뭔가 들여다보고 어루만지려 하고 있었다. 내 짐작이 맞았다. 나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 탓에 이 세상도 덩달아 좋아져 버렸다. 243페이지. 어젠 새벽에 한참 동안 깨어 있었어.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아서. 그럴 땐 침대 모서리로 기어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어. 그러면 세상에 그 음악의 수신인과 발신인 이렇게 딱 둘만 존재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 마음에 드는 고독이지. 244페이지. 아름아,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건강을 절약하고 건강에 집중하는 데 온 에너지를 쏟는 대신 건강을 낭비하고 건강을 하대하며 방탕하게 살아보고 싶어.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아주 크게 웃으며 나의 행복을 자랑할 거야. 249페이지. 그 사이 한 계절이 지나갔다. 우리가 주고받은 편지, 즐겨한 농담, 나눠 들은 음악 속에서 꽃이 지고 나무가 야위어 갔다. 그리고 한 계절만 더 지나면 봄이 올 터였다. 그리고 또 여름, 가을. 그렇게 피었다 사위어가는 것들의 기운을 먹고 우리는 자신이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 자만하게 되는 나이. 그 찰나의 정점 속으로 달려가게 될 터였다.
260페이지. 어른이 되는 시간이란 게 결국 실망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글이란 게 그걸 꼭 안아주는 것은 아닐지라도 보다 잘 실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무엇인지도 모르겠어. 언젠가 나도 네 글을 보고 싶어. 그럼 또 쓸게. 안녕. 328페이지.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부는 것은 나무들이 제일 잘 안다. 먼저 알고 가지로 손을 흔들면 안도하고 계절이 뒤따라온다. 봄이 되고 싶은 봄, 여름이 하고 싶은 여름, 가을 혹은 겨울도 마찬가지다. 바람이 봄 하기로 마음먹으면 나머지는 나무가 알아서 한다. 자연은 해마다 같은 문제지를 받고 정답을 모르면서 정답을 쓴다. 계절을 계절이게 하는 건 바람의 가장 좋은 습관 중 하나다. 336페이지. 하나의 초록 안에는 여러 개의 초록이 들어있었다. 옅은 초록, 짙은 초록, 더 짙은 초록이 하나인 듯 수천 개로 번져 있었다. 여름은 색이 많아 좋은 계절이었다. 342페이지. 감기 그리고 열병의 나날이 지나갔다. 몇 번의 큰 비와 뒤척임, 일교차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그래프의 곡선과 먼지의 운동, 낮과 밤, 빛의 마블링, 그런 것이 지나갔다. 그 사이 간절을 앓는 것은 아버지만이 아니었다. 철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조금씩 아팠다. 면역을 배우느라 그랬고 나이를 잡수느라 그랬다. 철이 든다는 건 철을 겪었다는 말과도 같으니까. 계절에 제법 물들어 봤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오늘의 책 편지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과 닮은 문장을 하나라도 만나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책 편지 대림.